네, 좀 정정해드립니다. 좀 전에 CEO 뉴스에서 제가 BMW의 상표들, BMW와 미니, 모토로라라고 읽어버렸네요. 모토라드입니다. 모토라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장 전 이제 한 33분 정도 남겨두고 있군요. 금요일 시장 과연 어떻게 출발을 하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 항상 연결돼 있죠. 와우넷의 서호수, 서동구 전문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개장 전 북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미사일 이야기가 또 나왔군요.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진돗개 추억이 있어가지고 자, 두 분의 전략부터 한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화면으로 요약 포인트 정리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동구 전문가의 오늘 시장 포인트는 기준점. 서호수 전문가의 오늘 시장 포인트는 기준점. 회복이 필요하다. 5주선. 그러니까 주봉상 5이평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 추측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의 업종과 종목 전략도 한번 보시죠. 은행과 건설에 대한 저가 매수. 어제 박근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대규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은행주와 건설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들어봅니다. 서호 전문가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서 전문가님. 네. 기준점 5주선 회복이 필요하다. 이게 5주 이동평균선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감 짓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이 기준점인 5주선입니다. 주봉의 5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반드시 오늘 돌파 회복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992포인트 바로 이 자리가 5주 이동평균선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넘어가가지고는 있지만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3시가 바로 종가입니다. 종가상 반드시 회복을 시켜놔야 된다. 자, 그리고 2차 지지라인입니다. 1986포인트입니다.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 199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라인 201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상 최고점은 아직 1576포인트이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 지수 조금은 더 움직일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S&P 지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을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일단 조정이 들어올 때는 조금 심화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주선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코스피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우상향으로 돌려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5주선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조금 짧게 뽑아왔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위쪽에서 이렇게 조금 굵게 녹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선이 5주선입니다. 이 5주선이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몇 주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죠. 반대로 이 5주선이 종가상으로 벗어났을 때는 틀림없이 하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석 달짜리 자료 가지고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1년치를 대입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5주 이동평균선, 주봉의 5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1992포인트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주가가 1993포인트. 그러나 이거는 아직은 장중이죠. 왜? 주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시까지 반드시 돌파를 시켜놓고 다음 주에 20일 이동평균선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우상향으로 돌리는 흐름을 연출을 해줘야지만 코스피는 상방향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응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5주선입니다. 1992포인트 그리고 상방이 2030. 이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5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수비적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5주선이 회복이 돼서 위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일단은 2030포인트까지는 5주선과 1992에서 2030 구간은 중립 영역이다. 그러니까 50대 5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3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격적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맥점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262.5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는 코스피로 환산을 하자면 199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1차 저항 라인이 되겠죠. 이 부분이 또 시가에 과연 찍고서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 예상을 좀 해보자면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주봉의 5선을 돌파를 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2013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는 돼야지만 코스피가 재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 흐름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옵션 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그 다음 주는 연결이 되면서 시향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못 가는데 코스닥은 갈 수 있다라는 논리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완성 업체는 코스피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부품 업체가 코스닥에 대부분 지금 있는 것인데 완성 업체의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은데 부품 업체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즉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는 무동력선이다. 그냥 동력이 없는 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갖춰야지만 코스닥도 거기 준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코스닥 지금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4년짜리 고점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546포인트거든요. 이건 월봉상입니다. 지금 넘어가지고 있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월봉에 546도 넘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봉에 557포인트도 이것도 같이 넘어가 있어야 돼. 이건 엔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성립이 되고 이것도 성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 지금은 좀 참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완전히 주봉에 557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이 났을 때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속칭 좀 공격적으로 그때는 진입을 해도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매매를 해나가자 코스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선홍훈 전문가님께 이제 또 업종 종목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면서 대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같은데요. 이렇게 양적 완화를 추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과 건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추경 편성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들이 이제 다음 달 러시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회 통과 절차도 또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시적인 것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어제 채권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취득세 양도세 인하 등 이러한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또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에서 뭐 10조 원 내외 그런 추경 편성만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가계 소비의 어떤 안정화라든가 증대 그리고 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은행 업종들의 경우에는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예대 금리 차가 확대가 되고 이것이 순이자 마진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은행 업종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의 어떤 문제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러한 그 미분양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감안해서 보면요. 하나금융이라든가 KB금융 그리고 또 우리금융을 우리가 은행주 쪽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 GS건설 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GS건설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지난 연초에 단기적으로 GS건설 오름세를 이어갔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지금 51,000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흐름들이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둔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세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주봉의 모습으로 전환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2011년도 4월 달과 그리고 또 7월 달에 걸쳐서 13만 원대의 일종의 쌍봉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크게 보면은요 어떤 3단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5만 원도 이탈이 됐다가 5만 1,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강력한 하방 경기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주봉상에서 이번 주 양봉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충분히 나타나면서 1차적으로는 한 6만 6천 원 내외 정도를 목표가로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요 5만 3천 원 내외 자리 그리고 5만 1천 원을 이탈가로 설정해 놓으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투자 전략도 개장 전에 잡아봤고요. 업종 종목 전략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하셨네요. 와운의 서동구 서우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